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직장 다니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네 식구가 살아가는 일본의 소소한 일상을 유튜브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김스입니다. 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だけ言って、言うことをインギンブレって言うんだけど、 벌써 12월에 접어들었네요. 어제 한국에는 눈이 내렸다고 들었는데 일본도 제법 쌀쌀합니다. 예전에는 낙엽수가 쓸쓸하고 삭막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도 있고 나름 멋이 있는 겨울나무라고 느껴져요. 이렇게 장식 몇 개 걸어두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좀 나죠. 오늘은 출근하는 날입니다.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지는 9년쯤 됐는데 더 빨리 하고 싶었지만 면접에 몇 번 떨어지고 남편이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겁을 많이 주는 바람에 용기를 못 내고 집에서 주부로만 지냈어요. 일본은 자녀들이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주부들이 짧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상급 학년이 되면 보통 풀타임으로 전향을 합니다. 애들 학원비라도 마련하고 싶은 마음과 일본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좀 힘들기 때문에 일하는 주부가 많은 것 같아요. 일하는 모습은 찍을 수 없으니까 점심으로 카레 우동을 먹으면서 이야기할게요. 일본에서는 카레빵, 카레우동, 카레가 들어간 게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먹기 시작했는데 걸쭉하고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이렇게 우동하고 고구마 튀김, 삼각김밥 3가지에 1,000엔 정도인데 요즘 물가 생각하면 이건 좀 싼 편입니다. 우동 만드는 사람도 계산을 하시는 분도 모두 정말 친절하고 한결같은 서비스에 기분이 나빠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일본의 서비스 문화는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따뜻한 느낌은 없어도 어디에서나 평준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그만큼 뒤에서 철저한 교육과 매뉴얼화된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직원들은 정해진 문구, 정해진 방식대로 말하도록 교육받기 때문에 누구나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일하는 곳에서 30일 동안 교육받았습니다. 엄청 두꺼운 매뉴얼을 다 읽는 건 물론이고 간단할 것 같은 계산대 교육도 엄청 받아요.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될 것 같은데 매뉴얼에 적힌 말 그대로 한다는 게 생각보다 기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 매뉴얼을 중요시하기 때문인지 사람들이 융통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위의 지시나 매뉴얼대로만 일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아침 9시 30분에 일을 시작해서 6시 30분에 끝나는 일을 합니다.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서 일본은 주부들이 아르바이트 하기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일 끝나고 내일 점심에 스파게티 재료도 좀 사고 고추장이 다 떨어져서 사려고 칼드에 들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향신료를 모아놓은 한 코너가 한국 음식이라는 점이 뿌듯하고 참 편리해요.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거의 다 여자분들인데 사실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지원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어요. 일하는 모습을 보니 엄청 큰 목소리로 추천 상품을 외쳐야 하더라고요. 오늘은 뭐뭐가 세일입니다. 커피가 특가입니다. 이런 걸 고래고래 외쳐야 하는데 저는 그런 건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많아 보이지만 의외로 맡은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상추랑 청경채인데 드디어 수확해서 먹어보는 날이 왔네요. 오늘 점심에 야채가 좀 부족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지만 직접 키워두니까 필요할 때 따서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수확해서 많이 먹어야지 하고 심은 건 아니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자라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돌보는 과정이 좋아서 키운 거예요. 식물 키우는 게 재미있어서 텃밭을 1년 빌려본 적 있는데 한두 평만 돼도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베란다에서 조금씩 키우는 게 제일 좋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점심은 어제 칼디에서 사온 재료로 제가 좋아하는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만들 건데요. 누구나 아는 쉬운 메뉴지만 만드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아까 하던 아르바이트 이야기 계속할게요.
처음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는데 어쩌면 저렇게 모두 같은 멘트를 반복하고 손놀림도 일사불란하게 일을 잘할까 나는 참 못하겠구나 싶었어요. 매뉴얼이 그렇게 사람을 만든다는 걸 몰랐을 때입니다. 알바한 지 9년이 지나고 나니 저도 이제 매뉴얼에 적힌 대로 그대로 읊을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질문하면 두꺼운 매뉴얼부터 꺼내서 여기 읽으라고 하는 게 참 싫더라고요. 말로 하면 10초면 끝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이런 문화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처음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매뉴얼을 만들어 두고 그대로 반복하면 적어도 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본식 매뉴얼 문화가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 일하면서 항상 신기하다고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정말 쉬지를 않아요. 손님이 없어도 할 일이 없어도 일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계속 움직입니다. 잠깐 쉰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일을 하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저도 눈치가 보여서 근무하는 7시간 30분 동안 단 1분도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뭔가 하고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요즘 어머님은 정말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가까운 곳으로 쇼핑을 자주 나가세요. 카페에서 런치도 드시고 친구분 만나러 다니시면서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신 모습입니다. 저는 스파게티나 카레를 만들 때 부용이라고 부르는 치킨 다시다 같은 조미료를 조금 넣는데 이걸 넣으면 음식 맛이 확실히 깊어지고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하던 이야기 계속하면요. 일본 직장에서는 호렌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호렌소인데 발음상으로는 시금치를 뜻합니다. 진짜 시금치를 말하는 건 아니고 보고, 연락, 상담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고해서 재발을 막고 해결책을 찾아가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뭐든지 보고를 잘해요.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반말하지 마라. 손님에게만 친절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도 예의가 있으니 말 조심하라고 한 이야기에도 보고한 걸 보고 그런 것도 보고하나 싶었지만 그것도 일본의 직장 문화의 한 가지인가 봅니다. 한국 사람인 제 눈에는 고자질쟁이로 보이는데 일본에서는 사소한 것도 보고하는 것이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고 하니까 문화가 참 다르죠. 아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어쩌면 동료 중에 누가 어떤 걸 보고할지도 모르니까 서로도 열심히 더 바쁘게 일하는가 싶기도 해요. 맛있겠는데? 매워? 안 매워. 매우면 안 되지. 지금 몸도 그런데. 最近忙しいとちょっとやりてほしい。お母さん夕ご飯まで作っといてどっかに。 それはいつも朝やる 너무 흐린 거 아니야? 그게 숙명이지. ちょっと量多すぎたのかなスパゲティ. 원래는 베란다에서 먹고 싶었는데 추워. 왜 이렇게 추워? 따뜻하게 할까? 22도 25도는 해야지. 22도 つけてないのと一緒だよ。 그러니까 추운데. この상추도 베란다からしよう。歯応えがノーコメント。 다음에 야채할 때 콩 넣어줘. 콩? 왜냐면 안 넣잖아. 한 입이 커 항상. 이 정도 먹어야 맛있어. 저희는 점심에 빵이나 소바, 우동, 파스타 이런 걸 자주 먹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 식생활이 상당히 서구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버릇이 돼서 점심에 밥을 잘 안 먹게 됐는데 요즘은 쌀값도 내려가지 않고 계속 비싸다 보니까 일본은 면 소비가 더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음식면. 하나로 안 되겠네. 맛있어.
おかえりなさい。お母さん帽子がこのね、これがもうイヤモンもない、これ一つしかないの。普段にかぶるので一点しかないの。だからあそこちょっとこれ大きいんだけど、イヤモンもない、普段にかぶるんだから。ちょっと大きいですね。値段も安い、大きいの、サイズが。風吹いてたらだからゴムをつけないと風だと吹っ飛んでいっちゃう。かもしれないでというすね。こと、それとマスクを買ってきたの。帽子は結構難しいですね。難しい。で、私はほら顔が大きいだけにね、つばがないとダメなのよ。でもいいじゃないですか。いいも悪いも。そんな遠いところまで2回ぐらい休憩して大変だったですね。大きいしさ、あれなんだけど、普段うちでかぶるのよ。顔が大きいでしょ。だからこういう感じ、こういうで普段かぶるので、お出かけのいい帽子は高いのか真っ黒であるの。少し褒めてよ、メッセージで。いや、ピンカールするのが最近もうめんどくさくなってた。いいも悪いもない、これしかないんだもん。あと野球帽。 요즘에 코로나 유행인가 일본도? 인플루엔자가 되게 그래 인플루엔자인가 보다. 그럴 수도 있어. 열이 39도까지 가는 거는 보통 인플루엔자 같은 거지. 검사를 너무 빨리 했다. 좀 걸어 다니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나갈 거가. 어? 나갈 거가. 그 일하는 스타바를 뭐 이렇게 자주 가. 나중에 나도 갈까? 만나러 갈까? 나랑 같이 먹을 수도 없잖아. 이렇게 오래 안 있을 거야. 그래? 예쁘다. 예뻐? 난 얘를 제일 좋아해. 야. 그렇게 간단하게 날아가면 간단하게 날아가면 약해. 갔다 와. 응. 早くして。何でも上のものに確認しなきゃいけない。ちっちゃいことも決めちゃいけない。メニュアル化されてるから。ルールがありすぎて働きにくくない？客に対してとにかく丁寧に振る舞うっていうのがベースにあるみたいな。でそれをマニュアル作らないで個人の判断に任せてって言ったら、人によっては客に対して丁寧にできなかったりとかっていうのがあるから、もう統一してこういう言葉遣いを使って、こういう言葉遣いは使わないみたいな感じでいけばみんなユニフォームな感じ。あるところはね、言葉が全部書いてある。だからそれ全部丁寧でしょ。こういうふうに答えるみたいな。10年間通ったパン屋の男の子って同じことしか言わないじゃない。ロボットなのか人間なのか分かんないぐらい同じこと言うじゃない。で人間性を感じられない。ただお客さんとして物を買う立場からすれば、自分が買いたいものを買えることができればそれで別にフレンドリーだったりする必要はないじゃん。ただ問題がなんか起きて、そこでその店員に決まり事以外でそういうコミュニケーションなり対応力が求められた時に、こちら側がストレスには余計なできないし、多分もうルール上自分が勝手に決め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があるから、もうじゃあ何ができるかって言ったら、一切柔軟性はなく、すいませんでした、それはできません、それしか言えない。だから前駅員とトラブって、その駅員じゃ話にならないからちょっと上の人と話させてくれって言って、説明を求めたわけ。の理由がよくわからないから、理由がなんでできないのかって言っても、その上の人間は同じように言わないわけよ。決まりですから。で、できませんって必ずすいませんってわかるでしょ、駅員って。そんな感じで言うから、理由を説明しないと納得できないでしょって言っても、全くそれ同じ答えなわけ。すいません、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きません、決まりです。だからそれでインギンブレっていう言葉があるんだけど、インギンブレっていうのは四字熟語で、あまり丁寧すぎると逆にブレになるっていう。あ、そうなの？ただ丁寧な言葉だけを使えばいいと思って、何にもそういう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ならない、そういうのを、だから逆に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だけ言って、何もできませんっていうのは、すげえ失礼だろって。インギンブレって知ってるかって。あんたの態度はインギンブレだ。知りません、すいません、ごめんなさい。知りません、すいません、できません。もう会話をそこで一切受け入れないんだよね。彼の仕事はそこで謝ってできません。それで話を終わらせようとする。で、俺下手したら警察呼ぶかもね、あれだったらね。もっとムカつくじゃない、そういうのって。何にも話聞かない、ただ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って言ってるっていうのはさ、丁寧さっていうのは我々日本人
他の国に比べて断然あるけど、とりあえずその一定の礼儀正しさを示したらもうそれ以上はしませんよじゃないけどさ、そこから一切対応はしません的なあるよね。ところはあるんじゃない、うん。駅員なんてのもそのクレームなんて日常茶飯事じゃない。多分それも慣れてると、酔っ払いもいればもういろんなやつがいるわけじゃない。確かに。大変なやつ、そんなやつをいちいちっていうのがあるから、そこでやっぱマニュアルが出てくるわけでしょ。どう対応するのかって。話を聞かない。で、ある程度言ったらもう、すいません、ごめんなさい。こちらは対応できません。です。それは本当にすいませんっていう言葉を使ってるわけじゃなくて、クッション材料みたいな。とりあえず謝っとけみたいな。それも教育されてるよ。クレームを受けた時、申し訳ございません。だから謝る、ただ言葉だけで、こちらが求めているのは、できませんならなんでできません。上の者が決める、言えないわけ。こっちは。あんなにメニュアルを読ませてその通りに仕事させるとそうなるわねって感じ、一方的に悪いっていうこと面だけじゃなく丁寧な態度、こんななんか丁寧に役を扱うのはないでしょ。自由化させると自由すぎるし、コントロールしすぎるとこうなる。でもサービスはレベル高いのは確かだ。本当アメリカなんて言ってもどっちが客でどっちが店員か分かんないみたいな。働いてる私の立場からすると、日本で働くとなったらまた話は違うんだろうね。例えば海外だったらそれ自由にやっていいけど、それだけ求められる労力も求められるわけじゃん。高い能力、臨機応変に状況によってパッとそういうものを処理するっていう、別に日本ができないってわけじゃないだろうけど、そういうマニュアル化しすぎ、自分たちの能力を超えたことは言っちゃいけない、そういう決まりになってくるとやっぱりそうなるよね、対応力がないっていう。だから全部システム化なってるっていうことで、日本は、マニュアルとかがあることが一つの理由で丁寧さが出せる、そのどっちがいい悪いっていうところ、要は極端にいかないことだよ。何でもほどほどがいいってこと。そこまで丁寧じゃなくてもいいじゃない、ね、十分丁寧すぎるぐらいなんだから、ちょっとそういう問題が起きた時にちゃんと対応してほしいっていうか、人間らしさをそこで出して人の話を聞いた上での言葉、それが一切期待できないから、すいませんできません、火を消すことしか考えてないアンニョンアンニョンアンニョンこれいいんじゃない？アンニョンって。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산책하면서 장갑이 생각날 정도였는데 여러분도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